(5년) 전에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어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8살, 5살 아이 둘 키우느라 정신없기도 했고 결혼 전부터 남편 회사가 출장이 잦았고 야간 작업도 많은 직장인 걸 알고 있어서 외박을 하건 늦게 들어오건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간녀가 이런저런 신호를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저에게 전화해서 말없이 끊기도 하고 남편 차에 귀걸이, 립스틱 등을 두기도 하고요. 애들 생일에 집으로 선물까지 보내더라고요. 어찌나 내가 자기의 존재를 알아주길 바라는 건지 둔한 저도 금방 알 수밖에 없더라고요. 1차로 핸드폰이랑 블랙박스 살펴봤는데 깨끗했고 핸드폰이야 그렇다 치고 블랙박스가 깨끗한 건 그게 더 의심스러운 거죠. 확신을 가지고 남편 차를 매일 봤는데 증거 찾기는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남편 출장 갔을 때 남편 컴퓨터 외장 하드 책상에 있는 USB까지 업체에 가져가서 숨긴 파일을 다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남편 잠금 패턴도 알고 있어서 업체에 알려줬더니 쉽게 찾더라고요. 남편의 성격이 꼼꼼하기는 한데 추억들을 못 버리는 성격이에요. 저랑 연애 시절 문자들도 다 파일로 저장해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가족 사진들도 제가 아니라 남편이 파일로 정리해가지고 있고 연애 시절 간단한 쪽지 하나도 다 모으는 사람입니다. 신혼 초 전 애인들과 흔적들도 못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싸움이 난 적도 있었죠. 미련이 아니라 자기 청춘의 흔적이고 추억이라서 못 버린다고 하던 사람이에요. 외도도 추억인데 다 모아가지고 있을 게 뻔했거든요. 결국 잘 정리해놓은 파일을 찾았고 증거 들이대니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간단한 문서 작업만 하지 컴맹에 가까운 제가 그걸 어떻게 찾아낼지는 몰랐나 봐요. 상간녀를 만났는데 저보다 9살 어린 아가씨는 미인은 아니고 평범했지만 젊어서 예쁘더라고요. 당시 29살인 상간녀가 눈물 픽 흘리면서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내가 두 사람 갈라놓은 마녀인 줄 알았어요.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내심 일이 터져서 이혼하기를 바라는 소망은 숨기지도 못하더라고요. 남편은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을 했고 결국 별거의 탈을 쓴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하고 양육비 받고 있고 양육비에 대해 공증도 받았어요. 공동 명의였던 집을 제 소유로 넘겨받았고 결혼자금은 반반이었습니다. 양육비 월 300만 원씩 받기로 했어요. 남편이 부자는 아니고요. 전 재산 저한테 넘긴 집 한 채가 다였습니다. 급여는 당시 실수령 500만 원 될란가 말까였죠.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재혼 시 집값의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남편에게 양도해야 하고 양육비 월 300만 원씩 주는 것도 제가 재혼할 시에는 주지 않는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아빠의 외도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 등등. 저는 당시 재혼할 생각이 조금도 없어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도 재혼 생각은 없어요. 저도 남편이 정관수술을 받는 걸 조건으로 걸고 함께 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켰어요. 애들한테 배다른 형제 생기는 게 끔찍하기도 했고 남편한테 아이라도 생기면 내 자식들한테 사랑이든 금전적 지원이든 안 돌아올 것 같아서요. 시부모님이 부자는 아니어도 남편한테 집 한 채는 남겨주실 능력 되는 분들이고 남편도 애들한테 뭐라도 도움이 되겠지 싶고 그렇게 사랑한 둘은 상간녀 아가씨가 사랑만 가지고 얼마나 사려나 궁금했거든요. 남편은 원룸을 얻어서 살기 시작했는데 상간녀가 짐 싸고 들어와 함께 살더라고요. 당시 그게 화가 나기보다는 남편 양육비 300만 원 주고 나면 200도 안 되는 돈 남는데 월세 내고 용돈에 각종 공과금, 보험금 내고 나면 생활비를 얼마 줄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 후 상당히 아가씨가 나 보라고 열심히 SNS에 신혼 살림이라도 차린 듯 사진을 올리는데 그래봐야 상간녀 신분이죠. 주말이면 시가에서 남편과 애들이 1박 2일 만나거나 저랑 애들이 남편을 만나서 간단히 영화 보고 외식하거나 하는데 상간녀 혼자 열심히 신혼놀이 해도 행복할 리가 없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상간녀가 시가로 몇 번 찾아갔지만 시가에서는 일절 안 보려고 동네 사람 부끄럽다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이 작은 아파트 전세로 이사하긴 했는데 대출금 갚으려면 힘들겠죠. 맨날 SNS에는 예쁘게 연애하면서 행복한 척 다 하더니 작년 제가 차 바꿀 때 남편이 성과금 나온 돈 1,500 보탠 걸 알게 되더니 저한테 처음 전화해서 따지더라고요. 집 가져갔으면 됐지 않냐고. 집에서 쫓아내놓고 양육비를 300만 원씩이나 가져가 놓고 1,500만 원 받아갔다고. 양심이 없다고 목소리까지 떨면서 화내는 거예요. 달라고도 안 했는데 주던데? 서류에서 남편과 나는 부부인데 남편이 부인차 사는데 돈 보태주는 게 뭐가 이상해? 상간녀가 본처한테 그걸 따지는 게 더 어이없어. 네 번호 차단할 테니까 너도 내 번호 삭제해라 이 상간녀야. 했더니 도움 받을 거 다 받았으면서 왜 이혼 안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고 난 지금 이 상태가 너무 좋다고 했죠. 그러다가 올 초에 상간녀가 집 근처까지 찾아와 만나달라고 하기에 5년 만에 처음 얼굴 봤는데 이제 34살이 된 상간녀가 팍 사갔더군요. 할 말은 이혼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바보 같은 게 남편이 이혼 안 하려는 걸 아직도 모르더라고요. 자기도 결혼해서 살고 싶다고. 애가 멍청한 게 아직 남편이 수술한 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알려줄까 하다가 그냥 5년 전 그 상간녀가 저한테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줬네요. 넌 사랑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었니? 부부라는 굴레에 갇혀 애들 때문에 억지로 사는 거 슬픈 일이라며. 천년 만년 그 예쁜 사랑 열심히 뜯어먹고 살아요. 넌 부부라는 굴레에 갇혀 살지 말고 라고 해줬네요. 남편 놈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상간녀보다 남편이 더 미워요. 남편도 죗값 충분히 치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 이뻐하는 애들 못 보고 지방에서 돈 번다고 애들한테 거짓말해야 되고 13살 큰딸은 이미 눈치가 빠르고 아들은 눈치가 없어서 엄마 아빠 다 같이 놀러가자 뭐 이딴 소리 맨날 내뱉는 아들을 감당하기 힘들겠죠. 부모님 앞에서는 죄인이어야 하고 별거 당시에는 언젠가 저랑 화해할 수 있는 희망 때문이었거든요. 애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든 뭐든 수술을 요구하는 내 요구를 들어주는데 5년이 흐른 지금 그 속이 어떨까 싶어요. 물론 열심히 원하면 난임 치료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겠지만 남편이 이제 44살인데 애 둘 있는 마당에 그렇지 안 하겠죠. 참 궁금해요. 이제 5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5년 지나면 39살에 49살인 저 둘은 알콩달콩 함께 살고 있을까요? 바보 같은 상간녀 아가씨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수술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애들 대학 갈 때까지 이런 지저분한 사정 몰랐으면 좋겠는데 큰딸은 워낙 눈치가 빨라서 조심해도 알게 될 텐데 아직까진 엄마 아빠 사이가 나빠서 따로 산다고만 알고 있거든요. 외도나 아빠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은 몰라요. 상처 많이 안 받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추가입니다. 남편 수술은 제가 강제로 시킨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애들한테 배다른 형제까지 만들지 말라는 제 의견에 동의를 했었고 그 증거로 수술을 요구한 것 뿐입니다. 이혼은 남편이 원하면 언제든 해줄 생각이에요. 남편한테 미련이 없고 그 누구와도 재혼할 생각이 없고 연애조차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 없는 여자는 또 없는 대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불행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상간녀에 대한 최대의 복수와 보상은 돈이에요. 한 부모로 애 키우는데 돈 없으면 비참하지요.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다들 주작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렇게 사는 사람 봤습니다. 남자가 바람기가 많아서 애들은 전처한테 주고 자기는 젊은 여자를 택하고 그래도 제 새끼 부족함 없이 키우라고 집도 주고 양육비도 큰돈 또박또박 주는 걸 알아요. 아이들이 전부 사립학교를 다녀서 압니다. 동거하는 집에도 자기 애들 불러서 좋은 음식 사 먹이고 먼 일 나면 후다닥 달려가서 처리하고 이쯤 되면 동거는 뭘 보고 하는 건지 의아해집니다. 몇 년 그렇게 살더니 여자는 그 남자 버리고 고향 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 그 뒤로도 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재혼합니다. 그런데 절대 아이는 안 만듭니다. 다들 남자가 멍청하고 순진하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 남자가 진짜 무서울 만큼 야가 빠진 남자예요. 이게 진짜 현실적인 사이다지. 그 둘 다시 만나면 꼭 둘이 천년만년 행복하게 꼭 붙들고 살라고 해요. 서드 만들기 싫으면 피부 관리하고 사생아도 둘 셋 달고 오라고 하시고요. 그게 찐 복수죠. 상간녀는 자기가 영원히 20대 아가씨인 줄 알았을 거고 자기 사랑이 평생 갈 줄 알았는데 본인은 그냥 상간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혼인신고도 못하고 자기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럴 텐데 이제 와서 현타 왔나 보네요. 처음에는 세기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일개 상간녀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쓰니도 애들 대학 가면 이혼하세요. 증거 다 가지고 계시죠. 늙은 남편 수발될 수 있으니 몇 년만 참으면 되겠네요. 시부모도 그것 때문에 쓰니한테 뭐라고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있을 거예요. 재혼해서 애들한테 말하고 애들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어떤 상황이라도 재혼은 말자 생각하는데 돌아서 생각해보면 쓰니처럼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아요. 더럽게 엮이지 말고 쿨하게 갈라서라며 정신승리 중이라는 분들은 부모가 안 되어 보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현명하신 분이에요. 저도 애엄마인데요. 여자는 남자 없이도 살아요. 그런 거지 같은 놈이면 돈만 뜯어내고 서로 신경 끄고 살면 베스트죠. 애들도 많이 컸을 텐데 나중에 인생 즐기며 사시길 바라요. 속 시원한 열린 결말의 영화를 본 듯 하네요. 그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글을 써도 될까요? 쓰니는 엄마로서의 의무를 선택하셨고 전 남편은 남자로서의 선택을 한 거겠죠. 누가 봐도 비난의 화살은 전 남편에게 향하고 그 사람은 그냥 저냥 남의 남자잖아요. 신경 쓸 대상이 아닌 존재 때문에 우리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집중해요. 너무 속물 같지만 살다 보니 돈과 자녀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히는 바르고 열심히 번 돈과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바르게 큰 아이들이요. 아이들은 현명한 쓰니님께서 잘 키우실 것 같다 패스하고 돈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런 댓글창에 돈 얘기라 쓰는 저도 웃기지만 당당한 혼자이신 분들은 남자가 아니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자산에 집중하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강해지는 것 같아요. 말로 아닌 글을 쓰니 정말 답답하네요. 저도 글쓰니님 응원합니다.